아, 이건 안 되겠는데? 어떻게 하지, 지금? 대단하죠? 이거 오늘 퇴근하고 먹으려고 준비해놓고 있었어. 뭔지 아십니까? 이게 토끼 모양 월병이에요. 토끼 모양 월병. 이거 이제 곧 추석이라고, 그 추석에는 그 우리나라만 추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 중국도 있고 뭐. 근데 우리는 송편 먹듯이 뭐 그런 거라고 하네요. 사실 되게 맛있을 것 같아서 사온 건 아니고,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보기 전 떡이 맛도 좋다고 그냥 귀여우니까 괜히 사보고 싶었어. 듣는 거예요? 이렇게 생겼습니다. 되게 먹기 조금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? 어떻게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? 이거 너무 미안한데? 일단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기 위해서 가운데를, 뭐냐고 물으면 나도 사실 잘 모르겠어. 안 써있네? 포장지도 안 써있고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머리부터. 그냥 만주 같은데, 만주? 만주랑 똑같은 맛인데? 근데 뭔가 약간 쌉싸름하네. 커피 들었나? 은근히 맛있어. 괜찮은데? 그래도 나도 월병 챙겨 먹었으니까 한가위 복 많이 받겠지. 다들 복 많이 받으세요. 이건 새해 인사인가? 오늘은 사실 생각보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. 민감하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, 사람이 살아가면서 용기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해봅니다.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고요. 양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용기의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용기의 뒤통수. 그래서 그 용기의 뒤통수가 남들보다 조금 작은 사람들, 그런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. 사람이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면은 뭐 약간 딴 나라 얘기 같잖아요. 내가 무슨 뭐 전쟁터에 나갈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뭐 범죄자 때려잡는 사람이 될 것도 아닌데 굳이 살면서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겠냐,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저는 그런 뭐랄까, 사람의 용기라고 하는 게 어떤 위험 앞에 무릅쓰는 그냥 거라고 통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, 그 위험이라는 것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. 뭐 신체적인 위협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위협일 수도 있고, 그거를 다 뛰어넘는 내 삶의 근원에 대한 뭐 위협일 수도 있고,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, 경우마다. 그런데 그 용기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.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용기 있게 살아갔으면 하니까. 그런데
용기가 있게 살아가려면 그게 왜 중요한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사람이 용기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뒤로 빠지죠. 근데 뒤로 빠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때이른 절망을 되게 쉽게 하게 돼요. 그게 가장 첫 번째지. 때이른 절망이라는 게 말 그대로 때이른 절망. 아직 절망할 게 아니야. 사실 해본 적도 없어. 별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진짜 덤비려고 뭐 시도해 본 적도 없는데 절망하게 된다. 그런데 절망이라는 게 되게 간사한 길로 빠지게 되면 아주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생기죠. 보통 여기 절망을 했을 때 극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극복하는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다. 아직 용기가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이다.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, 때이른 절망을 했을 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살면서 꿈이 있었어. 인생에 커다란 꿈이 있었는데 때이른 절망을 해가지고 그 꿈을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는데 다른 누군가는 자기 꿈을 향해서 굉장히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. 이랬을 때 혹은 나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가 쟤보다 잘나야 되는데 쟤도 같이 행복해하고 있어. 그러면 그걸로 되게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게 다 용기가 없어서 그렇다.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많이 갖고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거의 안 갖고 있을 거고 근데 질투가 심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. 어느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질투를 하기도 하지만 보통 그 질투의 대상이 사라진다고 해서 질투를 하는 걸 멈추지는 않아. 항상 그냥 다른 대상을 찾아 헤맬 뿐이지. 결국 그 사람은 누구 하나 때문에 질투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 질투도 용기가 없어서 그 때이는 절망 때문에 오는 거죠.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은 질투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. 왜냐하면 잠깐 동안 난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밖에 안 됐는데 쟤는 그냥 운이 좋아서 저만큼 했네. 막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. 물론 살면서 정말로 운만 좋아가지고 잘 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운이라는 게 가고 나면 운이 떨어질 때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이후에 삶이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운이 떠나고 난 다음에. 그러니까 그 전까지 내가 노력을 해서 탄탄하게 일궈졌는데 운이 받쳐줘서 올라간 사람하고 정말 말 그대로 운 때문에 올라간 사람은 그 운이 사라졌을 때 많이 다르다.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것조차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어느 쪽이든 열심히 해서 올라간 사람을 질투하는 건 내가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질투를 하도록 나 자신을 내버려두면 나는 영원히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내가 올라가야 될 힘을 전혀 올라가는 노력을 하는 데 쓰지 않고 질투하는 데 쓰고 있거든. 그럼 뭐 포기했다는 거죠. 이미 나는 거기 안 올라갈 거야. 나는 그냥 암탐만 할 거야 이거죠. 그리고 뭐 운 때문에 그냥 순전히 운으로만 올라간 사람을 질투를 하는 건 운으로만 올라가는 것도 부러워한다는 거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도 나한테 다가왔을 때 냅다 주워 먹으려고 하죠. 근데 보통 그게 뭐다?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함정이거나 신의 장난이거나 뭐 그런 거죠. 굉장히 위험합니다. 그리고 사기꾼은 그런 사람들을 노립니다. 아까 잠깐 남탓 얘기가 나왔는데 때이른 절망, 거기서 오는 질투,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세 번째가 남탓이에요. 남탓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일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살다 보면 자기 어렸을 때부터 더 이상 기억할 수 없는, 어쩌면 뱃속에서부터 뭐든 그 어떤 것도 다 자기 탓만 하고 자기 잘못으로 인식하게끔 교육받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연습이라도 해야지. 남 탓하는 걸 연습이라도 해야지. 억지로라도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다 남 탓해서라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걸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. 내가 너무 내 탓만 하는 한쪽 끝에, 극단의 끝에 와 있다면
다른 극단 끝, 남 탓만 하는 다른 극단의 끝에서 되게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꽤 오래. 1, 2년 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어. 원래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남 탓해도 다시 관성으로 조금씩 돌아와요. 그렇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갔다가 이렇게 중심을 잡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. 그런데 이 용기가 없어서 남 탓을 하게 된 사람들은 남 탓을 함으로써 내가 노력하지 않을 핑계를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뭐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나를 훈련을 하겠니? 내 잘못이 눈에 보이겠니? 그냥 남 탓이 쉬우니까 하는 거고, 내 잘못을 눈에 발견하지 못한다는 건, 내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건 발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랑 같은 거죠. 나는 내 인생에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그 남 탓이 끝나고 나면 뭘 하느냐, 남 탓도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다 보면 문득 스스로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. 답답하다. 남 탓을 하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게요. 그럼 뭘 한다? 여기서 더 흑화하면 회방을 놔요. 악플 달고 남 욕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남의 인생에 똥을 뿌리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. 근데 이 정도까지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깨닫기가 되게 어려워요.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 똥을 아무리 뿌려봤자 어느 정도 자기가 자기 두 다리로 스스로 일어난 사람들은 남이 똥을 뿌리는 것도 다 눈에 보여요. 그런데 정작 그 똥을 뿌리는 사람들은 돌아갈 길이 별로 없어요. 이미 나 자신은 돌아보지 않도록 결심한 사람들이잖아요. 그런데 나 자신을 망치고 있는 게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망치고 있는 게 나인데 나를 돌아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되게 어두울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빠르게 진행되는 단계가 뻔뻔해지는 거예요. 네. 남한테 회방을 놓고 더 이상 죄책감도 느끼지를 않아. 너가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열등감을 느끼게 되잖아. 그럼 너 탓이지.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? 이렇게까지 상황이 가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된다? 남은 거는 자멸뿐이죠. 자멸. 사실 뻔뻔해지는 것부터가 이미 자멸인데 이 상황에까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방치를 해두었을 때는 주변에서 누가 도움의 손길을 줘도 안 들려. 그냥 안 듣기로 결정을 해버려요. 왜냐하면 누가 나를 지적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.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의 잘못을 절대 보지 않기로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이 그것을 지적한다는 거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.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깨달을 때가 있는데 모든 게 다 망가지고 나면 가끔 자각을 할 때가 오겠죠. 어느 순간 내가 생각했던 내 모습은 내가 바랬던 내 모습도 아니고 내가 상상했던 내 모습도 아니었을 뿐더러 나는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. 나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구나.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나구나 하는 거를 마침내 깨달을 수도 있어요. 그렇게 되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다시 올라가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모든 걸 반성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라고 봅니다. 대개 이 정도까지 가기 전에 멈추죠. 용기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. 삶을 살아가는 용기가 없으면 이 중간의 다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남 탓했다가 후회했다가 회방까지 났다가 뻔뻔해졌다가 미안해했다가 다시 질투하다가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. 이런 에너지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에너지잖아요. 사람 마음이라는 게. 특히 남 미워하는 데 쓰는 에너지는 정말 커요. 공부하는 데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생각합니다.
그 증거가 뭐냐면 저는 공부했을 때는 그냥 밤에 피곤하다 이러고 자거든요. 근데 낮에 누구랑 진짜 대판 싸웠어. 그러면 몇 날 며칠을 뻗어요. 너무 힘들어. 너무 지쳐. 다들 그렇지 않으세요? 남 미워한다는 게 너무 손해입니다. 나 자신한테. 가끔은 싸우고 다투고 싸워서 내 권리를 지키고 내 이야기를 하고 버텨내고 그래야 할 때가 있어요.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.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지 용기가 없어서 남 탓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나한테는 지금 용기가 필요하구나 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당장은 잘하고 있더라도 나중에 훗날에 마음이 흔들렸을 때 이거를 기억해 두면 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?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용기가 그래서 정확히 뭔데? 정확하게 나한테 없는 용기를 뭐 어떻게 가져오라는 거야?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용기가 없을 때 벌어지는 모든 일들, 때일은 절망, 질투, 남 탓, 회방 놓기, 뻔뻔해지기, 그리고 자멸, 그 이후에 뒤늦은 자각까지 있었고요.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서 뭐 잘 이해 안 가거나 예를 들고 싶거나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요. 제가 막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댓글 달아드릴 수 있는 건 달아드리도록 할게요.